자, 106쪽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아까 선생님이 영상에서 봤던 거 그리고 추후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눈이 있고 여기에 렌즈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상물을 보려고 해. 그렇다면 눈, 렌즈, 그리고 대상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을 때 눈과 렌즈와의 이 거리는 시야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 지금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렌즈와 물체는 추후에 선명한 상해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시야도 넓게 확보하고 선명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초점거리를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시야도 넓게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것은 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거리마다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해당하는 용어의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시야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자, 확대경 배율과 시야라고 해서 일단 확대경은 가볍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확대경은 여기 확대 독서기보다 확대 배율이 낮고 대비 조절하는 기능은 없고, 배율이 높아지면 렌즈 속에 보이는 글자 수가 적어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했고,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3x고 5x라고 했을 때 5x 숫자가 클수록 고배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율일수록 추후에 렌즈와에 들어오는 이 거리 자체, 초점 거리 자체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렌즈 안에 모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대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시야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눈과 렌즈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깝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일정 거리 안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 넓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뭐라고요? 배율에 따라서 시야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배율은 뭐예요? 잘 보일 수 있게끔 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무조건 이렇게 당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미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 봤어요? 영상에서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속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는 확대경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원리는 가지고 있대. 하지만 배율에 따라서는 좀 다르대. 계속 그걸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는 이렇게 눈과 렌즈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는 있대. 자, 그 다음 고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할수록 그럼 렌즈의 숫자, 즉 1, 2, 3x 이런 저배율보다는 6s, 7s 이렇게 고배율을 사용하면 눈과 렌즈와의 거리를 가깝게 해서 렌즈 속에 더 많은 정보가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고배율은요, 추후에 이 자체가 즉 렌즈와 물체와의 거리가 이 초점거리가 짧아질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렇게 눈 쪽으로 가까이 와야, 눈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한번, 아직은 우리가 확대경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고배율, 특히 5x, 6s, 7s 이렇게 배율이 높은 걸 보면 이 거리가 굉장히 짧다, 초점거리가 딱 작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볼 거고요. 초점거리가 짧으면 대부분 이 안에서만 보이는 게 적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눈 쪽으로 가까이 하면서 조절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확대경 렌즈의 직경이 클수록 지름. 그럼 지름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어떤 게 지름이 지금 길어요? 2번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시야가 넓대요. 그래서 지름이 클수록 렌즈 속에 보이는 시야가 넓으므로 같은 배율이면 조금 더 넓은 지름으로 있는 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글자를 볼 수가 있다. 자, 확대경의 고배율일수록 렌즈의 곡률 문제로 렌즈의 직경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렌즈의 가장자리에서 물체의
상에 왜곡 현상이 증가하므로 렌즈의 중앙으로 보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두 번째는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보이면 이 부분 때문에, 즉 여기 나오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체가 고배율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변의 글자가 잘 흐릿하게 왜곡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취라고 해야 되는데 치음만 보이고 위랑 이게 공률 문제로 해서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테두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자리에 왜곡 현상이 있어서 글씨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안 보이니까 계속 얘를 뭐예요? 중앙에 가운데로 해서 보일 수 있게끔, 왜곡돼서 주변에 안 보이니까 가운데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책 말고 또 다른 저희가 이제 해설 자료는 그 전에 나왔던 강론의 내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정인우 복지재단에 보면 넓은 시야를 개선해주는 방법이라고 이제 해서 딱, 눈과 물체와의, 그러니까 눈과 렌즈와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두 번째는 지름을 넓게 해주는 걸로 사용한다. 세 번째는 고배율을 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낮은 배율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렌즈의 배율마다 저는 거리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시야를 넓게 해주는 방법 안에서도 고배율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시야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대경 사용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손자병 확대경은 결국 이렇게 초점거리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스테트 확대경은 이렇게 대면서 밀면서 쭉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밀면서 읽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확대경 사용거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요. 확대경으로 자료를 크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료, 확대경의 렌즈, 눈 간의 거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적절히 조려야 하는 거. 그래서 크고 선명하게 위해서는 이미 일정 거리는 저희가 계산하면 다 나와요. 하지만 일정 거리에서 똑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아이들의 시기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크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조절해야 되는데, 크고 선명하게 본다는 건 그 안에 이제 시야도 당연히 고려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자료 확대경 눈 간의 거리를 적절히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와 확대경 렌즈 간의 거리는 추후에 우리는 초점거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부를 거예요. 초점거리라는 걸로 부를 거고요. 확대경 렌즈와의 눈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이대로 명칭을 부를 거예요. 안 그러면 추후에 공학책에서 둘 다 초점거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책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우리가 추후에 여기는 선명한 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 이거는 시야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다른 강론의 초점거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X, 그냥 눈과 렌즈와의 거리, 이렇게 식으로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거네요. 눈이 있고 렌즈가 있고 물체가 있어. 그러면 눈과 렌즈와의 거리, 렌즈와 물체와의 거리, 그리고 눈과 여기 있는 자료, 물체와의 거리를 뭐라고 하지? 작업거리, 독서거리라고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추후에 이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확장할 때는 이걸 많이 해볼 거거든요. 많이 해본다는 것은 과거 시험 문제를 보면 렌즈와 여기에 해당하는 물체의 초점거리를 계산을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눈과 렌즈 간의 거리도 한번 구해 볼 거고, 그 안에서 작업거리, 보기거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거리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눈과 물체와의 거리인 건지, 눈과 렌즈와의 거리인 건지, 렌즈와의 물체와의 거리인 건지 물어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 거리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학습 자료와 확대경 렌즈 간의 거리를 우리는 이제 여기가 초점거리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초점거리라고 하고, 초점거리를 맞추고 유지를 해야 자료의 글자를 해당 배율에 맞게 크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초점거리를 맞추고 유지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의 거리는 이미 확대경 자체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 갖고 온 거리를 왜 굳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아이가 잘 볼 수 있게끔 알아야 돼서 그런지 아무튼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배율에 따라서 이미 일정 거리는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미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그럼 이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나에 맞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만 확대경과 렌즈와의 거리 안에서도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예시가 여기서 나와요. 디옵터라고 하는 것에 초점거리는 나오는데 추후에 계산하는 공식이 저희는 다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확대경 배율이 높을수록 초점거리는 짧아진다. 추후에 확대경 배율이 높을수록이라는 건 고배율인 거고, 초점거리가 짧아진다는 건 이 거리가 눈, 렌즈 이렇게 해서 짧아진다는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보다는 5x가 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지. 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는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디옵터라고 하는 게 결국 굴절력인 거고,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서 렌즈를 통과하면서 꺾이는 정도가 굴절력이라고 할 거. 그냥 잠깐 볼까요? 이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있고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 거리를 우린 초점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이렇게 해서 꺾이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확 꺾이는 것도 있고, 그게 다 뭐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배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정도는 그래도 배율이 저배율인 거고, 이렇게 거리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고배율이 이렇게 많이 꺾이는 거, 굴절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국 초점거리가 짧아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확대경 렌즈의 눈 간의 거리는 시야와 관련이 있다. 또 이제 나오네요. 확대경 렌즈로부터 눈이 멀어질수록 렌즈 속에 보이는 글자 수가 적어지고, 이건 일반적인 원리네요. 일반적인 원리. 아까 이렇게 보면 넓게 보인다고 했는데 눈에서 렌즈가 멀어졌어요. 그럼 결국 렌즈와 물체와의 거리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눈에서 멀어진다는 건 여기 있는 물체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글자 수가 적어지고 렌즈 주변의 왜곡 현상, 그럼 이런 테두리 더 왜곡이 되기 때문에 글자가 더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확대경 배율이 높을수록 렌즈에 더 다가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본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더 이걸 개선해서 조절을 하든지, 이건 또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정인후복지재단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시야 물론 살펴봤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와서 지름이 클수록 넓은 시야, 배율이 높으면 시야가 좀 더 좁아진다. 그 다음에 훨씬 더 눈과 렌즈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야 된다. 이거 계속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 크고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게 초점거리를 맞춰주고 넓은 시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줬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배율에 따라서 다 거리는 다를 수는 있는 거구나.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시야, 여기가 선명한 상, 그리고 이 부분이 작업거리, 보기거리인데 아이가 여기에서 크고 선명하고 많이 글자가 보이게끔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확대경을 사용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초점거리를 맞추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대경 렌즈를 자료에 대래요. 먼저 이렇게 자료에 대래요. 그냥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크고 선명한 상이 보일 때 멈추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렌즈를 자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눈 이렇게 해서 가까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눈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일정 거리에서 조절하라. 이렇게 해서 그냥 자료에 대면서 할 거냐, 눈에서 가까이 갈 거냐, 가운데서 조절할 거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계속 일반적으로 초점 거리를 맞추는 세 가지. 아무거나 쓰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태훈 교수님 책.